2024년 예산안에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출산과 관련된 주택정책 예산들이 들어갔다는 게 이번 24년 예산의 좀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24년 예산은 올해 전반적으로 세수가 한 50조가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50조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세수 유입이 부족해졌는데 내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린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생아 출산 가구, 이 신생아 출산 가구를 저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2년 이내 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4살이어서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부부끼리 눈이 맞아서 뭐 또 출산을 하러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들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이제 좋아졌습니다. 주택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특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특례 출산론이라고 하는 특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론과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5억 원까지, 그 다음에 전세대출 버팀목은 3억까지인데 이 낮은 금리, 그러니까 매입의 기준으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5억까지 빌릴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의 출산 버전인 거죠. 그렇게 제 기준을 짰습니다. 5억까지 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도 보시면은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8,500이었는데 소득이 1억 3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8,500에서 보통 우리나라가 올렸을 때는 뭐 9,5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맞벌이 기준 1억 3천 이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더 고소득인 가구들도 있겠지만 1억 3천 이내인 가구들이 어쨌든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출산을 했다면은 특례 출산론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금리도 낮죠. 금리도 2%대 금리니까요. 지금 시장금리가 4.5% 정도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낮은 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느 힘 있는 자녀의 합산 부부 소득이 1억 2,900만 원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1억 3천만 원에 근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어디 1억 3천만 원으로 그냥 갑자기 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1억 3천 조금 안 되니까 이제 이 가격으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위장 미혼이라고 불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시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 안 하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부들이 결혼을 안 하고 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나홀로 가구일 때보다 신혼부부로 합쳤을 때 소득이 곱하기 2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천만 원 올라가는 데 불과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나 다른 걸 받을 때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양지로, 소위 음지에 있는 미혼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1억 3천으로 이제 소득 기준을 확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확실히 혼인 신고 건수가 올해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청약에서도 조금 불편하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기혼을 하면 140%니까 이게 2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혼인신고 웬만하면 해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하시고 뭐 청약에서 불리한데요, 대출에서 불리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기회를 좀 공정하게 배정을 할 테니까 청약 신청할 때도 부부 합산 1회가 아니라 그냥 부부 각각 1회씩 해서 2회의 기정을 뭐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청약을 배우실 때 부부가 각각 동시에 넣어가지고 같은 건수의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은 주택에 당첨돼 버리면은 둘 다 나가리 나는 게 현재의 청약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주겠다고 하죠. 중복 당첨되면은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게 된다고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이걸 모르셔가지고 부부가 그냥 각각 넣었다가 동시에 당첨자 발표일이 되는 거에 돼버리셔가지고 둘 다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주의사항으로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조금 개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청약과장은 어쨌든 조금 합리적인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 청약이 주택도시기금을 다루고 있는데 저도 주택도시기금의 대체위원이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현재 청약과장은 좀 합리적인 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 귀여운 놈. 신세아 특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아까 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핵심이 뉴홈이잖아요. 이 뉴홈에 이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참 그 청약이라는 거가 진짜 시대상을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신생아 특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산율이 적은 정도가 다자녀냐 아니냐, 그러니까 2명까지는 뭐 낳는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1명도 낳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신생아 특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특공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공급 대책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아이의 생일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맞춰서 얘를 낳아야 돼.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상 주택 공급은 봄과 가을에 많거든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많기 때문에 이거 정말 스케줄 관리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임신 출산하면은 그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달라진 부분인 것 같고요. 민간 분양에서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 물량을 또 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들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바뀌고 나서 공급하는 주택부터 여기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뉴홈 공급이 있잖아요. 9월에 그래서 뉴홈 공급이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뉴홈 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요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빠지면은 그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이 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초랑 신혼이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생애 최초랑 신혼이 중복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뺄 물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초 같은 경우에 신혼이랑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출산으로 조금 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청약제도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고치면 또 저렇게 싫어하고, 추첨제를 놓치면 또 가점 많으신 분이 싫어하고, 가점을 높이면 추첨 많으신 분이 싫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데, 다만 이런 청약제도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제도가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올해 출산율이 너무 낮아진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특공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